금리 인하 때는 어떻게 보면 주식이 꼭 맞자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일단 하락할 가능성이 많겠죠. 반도체는 어떻게 보면 저점을 찍고 실적으로 턴어라운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OLED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또 괜찮게 보는 거는 조선주. 네이버는 요즘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카카오도 지금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유튜브 출연 잘 안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이 외부 출연을 거의 안 하고 하는데 우리 또 김 작가님이 또 간곡한 요청에 의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곧 있으면 연말이고 네. 그래서 이제 올해도 한번 점검하고 네. 내년 또 시장도 전망해야 되니까 또 슈퍼게임 배재환 대표님 오셔서 인사이트를 들어야 되는데 일단 항상 뭐 현재 상황부터 점검해야 되니까 네. 현재 한국이랑 미국 증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대표님?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는 지표인데 지금 약간 과열이 돌아왔어요. 과열이 돌아왔고 저 고점까지는 지금 거의 전고점까지 다 와 있네요. 아, 맞아. 정고점까지 왔어요? 네, 거의 전고점까지 왔어요. 야, 지금 금리가 이렇게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 중에서도 종목별로도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시장 미국 기술주들은 상당히 지금 좋은 상황인 거죠. 어쨌든 지금 현재는 이렇게 보면은 전고점에서 제 생각에 이거 뚫기는 이제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네. 자, 그럼 방금 그게 지금 역사적 정고점인 건가요? 역사적 고점은 아니고요. 역사적 고점 16,000인데 지금 최근에 한번 왔다 갔던 14,000대 전고점 자리까지 왔어요. 네. 근데 이걸 제가 지금 현재 뭐 금리 상황, 경제적인 상황에서 뚫지는 쉽지 않은 자리로 보여지고요. 지금 일봉상에서도 보면 제가 보는 지표상에서는 과열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 보이고 있고. 이게 제가 보는 시황부인데 하면 이게 판때기라 그러는데 판때기를 한 번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파란색이 많기 때문에 이제 과열이라는 거예요. 과열인데 지금 다우는 이제 약간 과열인데 다우도 보면은 어쨌든 뭐 전고점 자리 가까이 와서 약간 과열 가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여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괜찮은 거예요. 제가 봐서는. 그러나 저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거를 뚫지는 쉽지 않다. 지금 금리 이제 다음 내년부터 뭐 인하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정말 뚫지는 쉽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코스피를 보면 제가 저번에 나왔을 때도 올해나 내년 한 중순까지는 쉽지 않을 거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뭐 저는 그전에도 말씀드린 게 2000년 때랑 저는 뭐 비슷하게 봐서 여기서 1000포인트까지 상승하고, 이렇게 해서 이만큼 반 정도 하락하고, 조정 줬다가, 다시 이만큼 올랐다가, 이런 이제 하락과 조정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상황은 한 뭐, 중간 정도에 있지 않나 생각을 들어요. 중간 정도에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상승을 할 수는 있겠죠. 상승을 할 수는 있으나, 다시 한번, 내년에 뭐 금리 인하하고 이렇게 이제 처박으면서 어디까지 처박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과정은 또, 그렇게, 저는 계속 여기서 박스권으로 움직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만학을 했다가, 일봉상에서 보면, 최근에 캔들상의 지표상에서 매수 사인이 나오고, 여러 가지 또 제가 보는 보조 지표상에서도, 샵에서도 해가 뜨고 이렇게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보면 역회된 숄더형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모양이. 역회된 숄더를 만들어놔. 그러나 지금 추세상에서는 걸릴 자리가 있어요. 이런 추세가 걸리고 그다음에 이제 평행 추세선 보면 이게 저항대가 있는 자리라 이제 요걸 이제 뚫을까 말까 하는 자리인데 차트상에서는 오늘 자리나 상당히 좋아하는 보이는데 이게 역회된 숄더형을 이제 뚫을까 말까 하는 이런 자리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안착을 한다면 다시 이제 전 고점 2,600대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아까 전에 미국 지수는 지난 7월 달에 전고점을 회복했잖아요. 네네. 한국은 지금 뭐 오르긴 했지만 지난 7, 8월 달에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했잖아요. 네네. 왜 이런 차이가 좀 벌어졌을까요? 수급적인 게 제일 크죠. 수급적이 제일 큰데 그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일 그래도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제일 큰 비중인데 반도체가 최근에 뭐 상당히 뭐 적자라기보다는 상황이 좋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디램 값이라든지 이런 게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것 때문에 가장 큰 요인이고 그다음에 이제 수급적인 거. 일단 지금 돈이 계속 미국으로만 쏠리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미국은 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잘 나오고 있고 경제적인 상황들이 우리나라보다 좋은 기업들이 더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은 상대적으로 강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2차 전지가 또 주도주를 하고 있다가 그런 이제 주로 코스닥에 많이 쏠려 있었는데 그것들이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지금 최근에 했다가 지금 다시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또 금리 인하가 내년에 있을 테니까 뚫기 쉽지 않다. 주식시장이 좀 쉽지 않다고 표현하신 것 같은데 우리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금리가 우리가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았던 건데 금리 인하를 하면 시장이 좋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정확한 의미는 어떤 걸까요? 최근에 반등을 한 게 금리
금리가 사실 이제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작용을 해서 반영이 돼서 주가도 좀 최근에 올라갔는데 금리를 인하를 한다는 거는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이제 인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물론 뭐 이제 물가도 막 좀 잡혔을 것이고.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미국 경기 선행 지수가 보면 19개월째 하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는 거는 지금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못 하고 있지 않나. 제가 뭐 때문에 물론 뭐 다른 기업 실적이나 여러 가지 물가 상황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선행 지표는 지금 계속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쯤에는 하지 않을까 생각이 있고, 그리고 지금 또 어떻게 보면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단 정치적인 이슈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제가 주식 시장의 상황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 금리 인상은 없다고 보신 전문가들 굉장히 많은데 네. 그럼 내년 어쨌든 금리 인하를 언제쯤인지는 모르겠지만 할 거라고 대표님도 보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금리 인하를 이제 시작하는 시기에 투자 방법은 주식 투자 방법은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대부분 전문가들 할 때 내년 뭐 5월 정도를 뭐 네. 인하 시점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금리 인하 때는 어떻게 보면 주식이 꼭 맞자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하락할 가능성이 많겠죠. 하락했거나 이미. 그래서 이제 그걸 대비해서 한다면은 이제 현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채권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ETF, 이제 인버스 ETF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인버스 ETF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그걸 나중에 그걸로도 수익을 취하고 아니면 또 뭐 또 다른 ETF를 한다면 뭐 빅스 지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 다양한 상품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안정적인 걸 하려면 뭐 채권 하시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 공격적으로 하신다면은 뭐 빅스 지수 같은 것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취사 선택하셔가지고 이제 나는 이제 어느 정도의 해지를 이걸로 해야 되겠다. 나는 이걸 잘 할지는 모르겠어. 그러신 분들은 차라리 현금 비중을 좀 더 많이 가져가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금리가 피크하다 하면 좀 성장주가 오른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보통 뭐 인하 때는 대부분 성장률이 가긴 갔었죠. 근데 인하를 많이 했을 때는. 근데 지금 현재는 보면 어쨌든 주식은 시장은 다 꿈을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도 금리 인상기인 때도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그다음에 또 로봇, 그다음에 뭐 AI 이런 성장주들이 계속 가기는 성장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예전처럼 뭐 가치주가 간다, 성장주가 간다 이런 개념보다는 오히려 그걸 쫓아가는지 않나. 요즘은 더 그런 트렌드에 더 민감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대신에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채권이나 뭐 가치적인 주식은 아무래도 덜 빠지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만약에 위험 자산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성장주들은 많이 오르기도 하지만은 또 빠질 때는 또 많이 심하게 빠지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성장주가 이제 금리가 인하할 때는 이제 빠질 때는 와르르 빠지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조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 지금 주식 투자하시면서 좀 가장 큰 고민은 어떤 게 있으시고 이게 현금도 하나의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현금 비중 지금은 뭐 어떻게 가져가야 좋다고 보시는지. 저나 저 모든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드리는 거는 일단은 이제 2,500 전으로 코스피 2,500 전으로 이제 30%나 40% 정도 가져가라. 그리고 뭐 공격적인 사람은 30%, 공격적인 사람은 한 40%. 나는 2,200 전후를 한 2,200을 잡고 20% 현금 비중. 2,200, 그러면 2,300. 낮아질수록 더 많이 살아내는 2,340, 뭐 2,400, 뭐 40 이런 식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 사람의 성향에 따라 그럼 2,400에 300에 20%, 2,400이 오면 또 10% 비중을 줄이고 2,500이 오면 또 10% 비중을 줄이고 2,600이 오면 또 10% 비중을 줄이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요. 전번에도 내가 한번 왔을 때 한 40% 비중을 가지면 2,600 정도였는가? 그래서 40% 비중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고 한 것 같은데 그럼 2,400이었으면 줄였다가 지금 2,200이면 또 20%를 배팅할 수 있는 여러 건 됐었죠. 그래서 지수별로 저는 상방은 막혀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 뭐 700이 될 수도 있고 800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상방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상방이 올 때마다 이제 비중을 10% 줄이는 전략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올해도 이제 거의 다 갔잖아요. 네. 이제 벌써 이제 곧 12월인데 올해 한번 좀 돌아보셨을 때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어려운 한 해였는 것 같은데 대표님한테는 좀 어떤 해였나요? 주식 투자 입장에서. 저도 뭐 그렇게 좋은 해는 아니었어요. 네. 시장이 뭐 상당히 뭐 어쨌든 가는 것만 갔는데 제가 또 2차 전지로 재미는 봤지만 또 내가 가진 주식이 또 하락한 종목도 있다 보니까 뭐 2차 전지를 뭐 다 가지고 갔다면 뭐 괜찮았겠죠. 그리고 또 중립적인 회사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쏘쏘였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종목별로 따지면 뭐 엄청나게 오른 종목도 있고 또 뭐 종목 따지고 또 제가 특히 뭐 지분을 의미 있게 가진 종목들을 막 팔지를 못해서 또 의미 있게 하락한 종목도 있고 뭐 그렇다 보니까 뭐 그거는 뭐 그렇게 오래 뭐
이렇게 좋았다 하는 장은 아니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 좀 돌아보셨을 때 주식시장에서 좀 기억에 남았던 현상이랑 그리고 또 뭐 올해 대표님이 얻으신 투자 교훈 같은 거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올해 참 어떻게 보면 참 여러분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 많은 경험을 했을 것 같은데 2차 전지도 종류에 따라서는 틀리겠죠. 뭐 특히 양극재라든지 뭐 리튬 가지고 있는 뭐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회사들을 보면서 마지막까지 갔을 때는 또 포모 현상이라고 또 엄청나게 사람들이 탐욕에 의해서 나는 마지막까지 못 잡은 사람들이 또 탐욕에 의해서 잡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물론 뭐 지금 손해보신 분들도 꽤 있을 것이고 또 뭐 그것 때문에 이득을 보고 많이 본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또 이걸 팔았다가 또 다시 중간에 사서 또 뭐 이득 아닌 또 손해를 본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주변에 엄청나게 2차 전지 참여자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이익이 난 사람 오히려 고점에서 잡은 사람 또 고점에 못 팔아가지고 또 중간중간에 또 새로 더 사는 사람 뭐 등등 이렇게 많던데 그래서 이번에 보면서 저도 이 주식시장을 그래도 20년 넘게 해오다 보니까 탐욕이 극에 달할 때 주식을 좀 팔아줘야 돼. 저도 이번에 제 같은 경우에 마지막에 잡은 2차 전지는 포스코홀딩스였어요. 제 같은 경우는. 근데 포스코홀딩스가 그 당시만 해도 내용이 사실은 뭐 다른 거에 비하면 워낙 싸고 같이 밸류에이션도 엄청 쌌잖아요. 엄청 쌌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마지막 그 윗골이 나오는 그날에 최고 고점인 날에 그냥 팔았어요. 한번 볼까요? 포스코홀딩스. 유한타 조건은 이게 다운받으면 보이는 건데 그게 무료로 볼 수 있는 건데 그날도 비가 왔어요. 비라는 게 이제 벚꿀이 맺겠다는 거거든요. 팔아라는 뜻인데 이날에 이날을 그냥 너무 완전 사람들이 열광을 했다가 와 개인들이 달라드는 게 나는 너무 눈에 보이는 거야. 이거는 정말 끝인데 이 생각이 들어서 이날 그냥 사실 꼬리 달릴 때 좀 팔고 나왔어요. 언제 사셨었는데요? 이건 또 차트가 이렇게 뚫을 때 샀어요. 좀 빨리 사신 건 아니에요? 빨리 사신 건 아니고 40만 원대 이렇게 차트 뚫는 거 보고 차트를만 보고 샀어요. 그 당시에 뭐 물론 회사가 2차 전지가 좋고 물론 포스코가 다른 거에 대비해서 워낙 또 에코프로 많이 가고 쌓았다 보니까 이걸 40만 원대 샀는데 순식간에 거의 한 50% 이상 먹었죠. 먹고 이제 팔았는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거래량이 엄청나잖아요. 이 음봉의 거래량이 엄청나잖아요. 이날 사실 기존에 가진 엔간한 세력들은 다 팔았다는 거예요. 진짜로 좀 스마트한 사람들은 다 팔았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팔았지만은 근데 여기 달려든 사람이 누구냐면 대부분 다가 이제 개인들인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참다가 이제 결국은 세지는 거거든요. 참고 참다가. 그리고 또 하물며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는 이제 뭐 에코프로를 2차 전지를 수익이 난 사람들이 포스코는 또 싸다 싶어서 또 그거 팔아서 산 사람도 꽤 많을 거예요.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 그럼 이제 결국 거기서 먹었던 것도 여기서도 꽤 먹은 사람들도 있고. 그 주변에 내가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 팔으라고 했어요. 근데 팔으라고 했는데 근데 못 팔더라고요. 왜 못 팔았냐면 이걸 에코프로를 통해서 이걸 많이 먹다 보니까 또 여기에 대한 자기 자신이 너무 생기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을 투자를 하다 보면 이제 확신이 자꾸 생길 때가 많아요. 나도 이게 하다 보면 그럴 때가 많은데, 자신감이 생기고 이걸 에코프로를 가지고 큰 수익을 하다 보니까 이 주식도 당연히 뭐 100만 원 넘어가고 그 당시 뭐 리포터들도 그렇고 저 주변에서 엄청나게 이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뭐 전문가들 나오신 분들마다 다 좋게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제가 투자한 기업 중에도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다가 그걸 팔아가지고 이날 샀어요. 이날 이거 말고 다른 2차 전지를 삼성전자를 그때 원래 한 700억치인가 들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시총이 1000억짜리밖에 안 되는데 그날 700억 주중에 한 250치를 팔아가지고 그날 2차 전지를 잔뜩 잡았더라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하여튼 지금은 손실을 보고 있는 거죠. 뭐 그런 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도 상장에서 운영을 하면서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버신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포모 현상이 생기는 거죠. 아마 부동산이라면 그렇게 안 했을 건데 이 주식시장에 뛰어들어가지고 이게 안 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부동산하고 처럼 하면 되는데 부동산은 사실 싸게 저가에 이렇게 떨어질 때 아니면 남들이 사지 않는 지역을 사서 예를 들면 포스코를 뭐 이럴 때 20만 원대 샀더라면 이렇게 남들이 전부 다 버릴 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사야 이렇게 많이 먹었을 때 그럴 때 안 사고 보면 차트가 이렇게 막 치솟아 오르고 남들이 막 열광할 때 이럴 때는 절대로 내가 사고 싶을 때 좀 참아야 되는 거죠. 그게 일단은 참아야 되는 건데 이번에 이게 느낀 거는 이런 현상들이 진짜 과거에서부터 사실 많이 있어 왔어요. 과거에서부터 예를 들면 뭐 조선주 그 다음에 그 전에 2000년대는 IT 버블 때, 그 다음에 또 조선주, 그 다음에 태양광, 그 다음에 최근에 예를 들면 플랫폼 관련주들 다 그랬었죠. 그런데 주식이 보면 근데 대부분 다 우리가 열광할 때 보면 항상 그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번에 내가 그때도 요 자리에서 한번 나와서 방송에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차트가 살짝 깨지가지고, 이걸 만약에 나중에 뚫으면 쇼커버는 돌을 수 있으나 지금 공매도 잔량이나 또 예를 들면 또 그 당시에
실적이 이제 나오려면 한 3개월 정도 걸린다 했는데, 근데 그 당시에도 이게 보면 리튬 가격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였거든요. 근데 지금 그 당시에 떨어지는 추세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뭐 세력의 힘과 뭐 매스컴의 힘과 그다음에 공매도의 힘으로, 공매도가 이제 쇼커분이 돌면서 이게 오버슈팅이 나온 거예요. 제가 생각해요. 이 오버슈팅이 엄청나게 나왔다고 보여지는 거죠. 이때도 사실은 좀 이제 개인들이 좀 샀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때는 완전하게 이제 개인들이 과열해, 쇼커버를 들어오는 걸 포함해서 개인들이 사다 보니까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완전하게 이렇게 대량 거리에 윗꼬리 음봉이 나오면서 두들겨 맞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 이런 이제 개인들이 너무 열광할 때는 이 산업 자체가 앞으로 성장이 되더라도 한번 이렇게 크게 한번 온 섹터는 이렇게 후유증을 좀 겪지 않나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에코프로도 봤으니까 에코프로 BM이랑 포스코 퓨처엠도 같이 한번 볼까요? 에코프로 BM도 이게 보면 이게 너무 크죠. 이게 보면 대량거래 음봉의 윗꼬리,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매도 사인이거든요. 네. 매도 사인, 여기서도 이제 다음에 매도 사인이 나왔는데, 이것도 거래에 대한 터지면 장악효까지 떠서 이럴 때 보통 팔아야 되거든요. 거래가 엄청 이렇게 그전에 거래보다도 훨씬 많게 음봉이 대량 거래가 나왔잖아요. 이럴 때는 사실 이런 거래가 많은 주식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가 나왔다는 거는 누가 샀냐면 거의 개인들이 샀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차트가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나서 이런 차트가 나오면은 뒤도 안 보고 돌아 나오시는 게 좋지 않나. 포스코 퓨처엠은요? 포스코 퓨처엠도 똑같죠. 이런 걸 또 장악형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제 대량 거래 음봉이 터지면서 이제 거래가 또 수반되면서 했으니까. 그리고 또 그 당시만 해도 거래가 막 터지면 개인들이 그러니까 탐욕에 있어서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직원들 보고, 야, 너 가지고 있는 직원 보고, 야, 너 이거 빨리 팔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판다는 거예요. 왜 안 파냐. 내가 왜 팔아야 되냐 알려주냐. 딱 한마디가 개인들이 너무 많이 샀어. 그래서 딴 거 없이 개인들이 그럼 누군가가 세력들이 사줘야 되는데, 그리고 요까지 올라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다 그거라고 봐야 돼. 쇼커버라고 하고, 요거는 이제 쇼커버 이상 이제 개인들이 더 이상 이제 못 잡으면 안 되겠다는 잡은 게 이제. 그러면 지금 2차 전지의 이제 대표 종목들 4개를 봤는데, 예. 이제 조정은 좀 어느 정도 끝난 걸까요? 이제 왜냐면 이 그래프만 봤을 때 어쨌든 이렇게 떨어지다가 여기 이제 약간 좀 정체해 있으니까 조정이 좀 끝난 거로 봐야 될지, 아니면 뭐 앞으로 좀 어떻게 될까요? 어쨌든 그래도 차트상으로는 네. 반등하려고 하는 건 보이져요. 차트상으로는 반등하는 건 보여지는데, 이런 하락 추세 선상은 이제 좀 이제 반등이 뚫어서, 그 다음에 외바닥, 쌍바닥을 이렇게 찍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리를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걸 자꾸 저점을 높여가면서 이제 올 정배열로 만들어주면 이제 또 어느 정도는 반등을 하겠죠. 근데 제가 오랜 경험을 해본 결과, 전기차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작 단계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과거에 경험을 해보다 보면 이렇게 한번 크게 상승을 한 섹터는 생각보다 안 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냐면, 저번에도 한번 이 방송에서 나와서 한번 얘기한 게 뭐냐면, 1차 밴드가 뭐냐면 자동차 업계고, 두 번째가 쉘 업체, 그다음 세 번째 업체가 양극재도 되고, 다른 업체도 있고, 그다음에 광물 업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선행적으로 떨어진 건 어떻게 보면 광물이에요. 광물이 먼저 떨어졌지만은, 어떻게 보면 광물을 가진 업체는 또 스프레드로 먹잖아요. 스프레드라는 거는 내가 사놓은 원재료가 대비 가격이 계속 올라가야 이제 그 스프레드 가격이 생성이 되는데, 사실 에코프로는 벌써 어떻게 보면 그 전에부터 그 리튬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적은 안 좋을 게 분명히 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도 3분기 실적을 봐야 되는데 여지없이 실적은 안 나왔던 거죠. 결국 이제 실적이 수반이 됐으면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올라갈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아무리 이제 좋은 기술과 뭘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갑인 회사에서는 이익을 많이 나오는 업체한테 결국은 깎게 만들고, 특히 우리나라 자동차 특히 더 그래요. 현대자동차 밴드 업체들한테 5% 이상 이익을 안 주려고 그래요. 그럼 그걸 안 주려고 그러고 다른 업체를 찾든지 대할 수든지 아니면 자기가 만들든지 이렇게 해버린다고요. 그래서 밴드 업체들이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순서로 뒤로 돌아보면은 사실은 기술력이 엄청 앞으로는 성장 가능성이 있지만, 이게 한번 섹터가 엄청나게 크게 갔다는 거는 다시 안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시세는. 많이 오른 주식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치킨 게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아마존도 옛날에 처음에는 주가가 2000년대에는 많이 올랐다. 그 다음에 많이 한 10배 이상 또 빠졌어요. 그 빠지는 과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다 치킨 게임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올라가는 거고, 물론 또 핸드폰 만드는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하물며 반도체도, 하물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많은 반도체 업체들 다 죽었어요. 그 주기에 치킨 게임을 해야 하고, 성자 독식 해야 그 다음에 엄청나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 성자 독식이 누가 살아남을지 아직 몰라요. 예를 들면 에너지 솔루션이 살아남을지,
또 누가 삼성 SDI가 살아남을지, 파나소닉이 살아남을지, 그런 이제 나중에 치킨 게임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이제 그 세일 업체부터 이제 치킨 게임이 시작이 될 거고, 그 치킨 게임에서 또, 물론 양극재 업체, 무슨 업체, 다 이제 그러다 보면 가격이 계속 인하 압력이 들어오니까 네. 다 피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거는 항상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반도체 얘기 주셔서 네. 그러면 2024년에 반도체 업황 좋게 보신 분들, 전문가들 많잖아요, 요즘에. 네네. 어떻게 보세요? 24년이죠. 네. 그래서 24년은 특히 AI 반도체? 그것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뜨고 있던데, AI 반도체랑 또, 그 다음에 애플 비전 프로. 비전 프로 아시죠? 그 다음에 지금 메타캐스트 투가 지금 공개될 걸로 알고 있는데, 메타에서 나온 메타캐스트.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웨어럴 기기인데, 어차피 여기도 반도체들이 많이 들어갈 거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반도체들이 수요가 많다 보니까 내년에 반도체에 대한 전망은 저도 좋게는 봐요. 물론 전문가들도 다 이제 올해 이제 3분기부터 턴해서 4분기 내년까지 더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 부분은, 왜냐하면 지금도 로봇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AI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도체에 대한 그거는 수요는 더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반도체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저점을 찍고 실적으로 턴어라운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번 차트 보면서 네. 어떻게 보시는지. 삼성전자는 여기 6만 원대에 저점을 찍고, 네. 저점을 찍고 여기서 해가 나오고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 7만 3천 원이 여기가 전 고점 자리죠. 전 7월 달에. 예, 전 고점 자리. 이제 여기 뚫느냐 마느냐인데, 삼성전자는 근데 아직 과열 지표가 나온 게 없어요. 여기까지 비구름도 안 뜨고. 그래서 저거는 과열 지표가 안 돼서 뚫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여요. 있어 보이고, 지금 하이닉스가 그래도 먼저 주봉상으로 봐도 여기가 7만 3천 원대가 매물벽이 있고, 지금은 현재는 했던 여기서부터 6만 6천 원에서 7만 3천 원의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는 여기 이제 뚫어내면 8만 원 전후까지 갈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뚫느냐 안 뚫느냐는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차트상은 그렇습니다. 일단 차트상은 그렇고, 하이닉스는 우리 삼성전자보다는 차트가 훨씬 좋았네요. 일봉상도 그렇고, 얘는 이제 저희 전고점 근처까지 와 있네요. 일봉상으로는 얘는 이제 과열거리 들어와서 좀 조정을 줘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는 삼성전자가 좀 더 상승 여력이 더 있어 보이고, 하이닉스는 좀 쉬어가는 게 좀 좋아 보이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하이닉스는 생각보다 지금 지수 대비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수 등이 강하다는 거는 결국은 주도 업종이라는 거죠. 지금 주도 업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하이닉스가 또 강한 거고. 네네. 그러면 이제 개인 투자, 반도체 투자한다면 좀 어떤 종목들 사면 좋을까, 2024년? 저는 개인적으로 OLED 관련 쪽이 괜찮을 것 같아요. OLED 관련 쪽이 괜찮을 것 같고, 왜 OLED냐면은 아이패드하고 또 아이폰 다 이제 OLED로 다 바꾼다 그랬고,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비전 프로 출시가 좀 연기됐다, 내년 3, 4월로 연기가 됐다는데, 그다음에 그거 보면서 다 보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손으로 착착착 하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영화나 드라마도 보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 하면서 다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약간 내가 생각하는 AR 기기보다는 좀 다른데, 어쨌든,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내가 봐서는 1차 버전이라 많이 팔리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먼 미래에는 이런 시대가 곧 온다고는 봐요. 그래서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런 관련주들이 나중에 새로운 테마를 한번 형성하지 않을까. 근데 당장은 아니지만,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베타 버전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좀 더 가격이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100만 원 전으로 떨어질 때까지는 좀 기다리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어쨌든 제가 봐서는 내년에 좋은 섹터는 OLED 쪽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내년 얘기해 주셔서 그럼 내년 시장 전망이랑 유망 섹터 한번 바로 여쭤보려고 하는데, 2024년에 주식시장 전체적으로는 좀 어떨 것 같으세요? 24년, 그게 참 지수는 저도 몰라요. 모르는데. 어쨌든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금리 인하 시기가 있을 걸로 보여지느나,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보통 얘기할 때 정치, 경제, 사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가 하는데 정치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것도 정치가 먼저 쥐락펴락하는 거니까. 그렇죠. 정치가 어떻게 보면 큰 돈이 움직이는 방향을 결정지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도 보면 공매도 사태가 하나 있었죠. 공매도. 그렇죠. 근데 그 공매도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그거잖아요. 네. 정치적인 이슈인데, 물론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했을 수도 있고, 진짜로 나라를 위해서 했을 수도 있고, 국민들을 위해서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하시적으로 금지를 시키는 자체는 정치적인 이슈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스승으로 모시는 분이 한 분 있는데, 40년 투자를 하신 분인데, 그분이 맨날 과거에 이제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주식이 폭락하거나 하면 주가 부양 정책이 항상 나왔대요. 나오는데, 근데 바로 안 나오고,
야, 주가 부양 정책 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주가 한번 살짝 움직인대요. 근데 나온다더라. 그러면 이제 아니라는 기사를 냈네요. 야, 택도스 우리 안 내. 그런 거, 부양 정책 그런 거 없어. 그러고 나서 자기들이 보이지 않는 손들이 먼저 매집을 하는 거죠. 모집을 하고 그러고 나서 부양 정책을 탁 내보는데요. 근데 이번에도 똑같이 공매도도 한다 했다가 안 한다 했다가 바로 딱 나왔어요. 근데 안 그래도 그분하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 본인은 똑같이 이번에도 맞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나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 공매도 이렇게 정치라는 게 표심을 잡기 위해서 그걸 어쩔 수 없이 이제 펼쳐낸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주가 부양 정책을 나름대로 썼다고 봐야 되는 거죠. 주가 부양 정책인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썼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럼 두 번째, 내년 총선이 또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제 금리적인 상황, 이런 걸로 봐서는 좀 더 이렇게 조정이나 뭐 시간적이 필요해 보이나. 그냥 지금 어차피 금리는 지금 당분간의 하락 추세가 아니라 스테이블하게 보여지니, 그렇다면 정치권에서는 이제 내년 총선이 해서 내년 2, 3월까지는 이제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할 거라는 거죠. 긍정적으로 하는 게 첫 번째는 이제 양도세 완화 벌써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최소한 내년 2, 3월까지는 이제 주가에 부양하는 그 주식에 긍정적인 정책을 많이 쏟아낼 것이다. 물론 야당도 마찬가지로 여당도 어쨌든 거기에 벗어날 수 없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동조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금 어쨌든 양도세 완화 정책을 이제 최근에 50억까지 늘린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아마 연말에 나올 것 같고, 연초는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내년 3월, 4월 지나고 나면 또 4, 5, 6 나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계속 이제 악수권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금리 인하 얘기도 나오고, 미국도 뭐 5, 6월 때 되면 인하한다는 얘기도 있고, 이러니까 뭐 조정 좀 줬다가 이제 조정이 이제 금리 인하가 뭐 그래도 뭐 3, 4번, 5번 이 정도 나와야 뭐 되니까 그 정도까지는 또 어느 정도 충격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공매도 이제 금지, 이제 내년 6월까지인가 이제 하는데, 그게 이제 앞으로도 시장에 미친 영향이 좀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그럼 공매도 금지 상황에서 좀 유리한 투자 방법 같은 것도 뭐 있나요, 혹시? 공매도가 이렇게 공매도 잔량이 많은 거를 체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회사가 내가 일단 잘 아는 기업이어야 되겠죠. 네. 그런 기업인데, 무작정 뭐 공매도를 많은 주식을 샀다가는 또 위험이 될 수 있고, 공매도 많은 주식을 내가 잘 아는 회사면은 회사는 괜찮다 싶어서 파악이 되면 그런 것들은 많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뭐 최근에 보면 예를 들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꾸준히 공매도 출장이 많은데도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네, 여기도 많이 올랐네요. 네, 여기도 뭐 해가 뜨고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공매도 수량이 있는데도 회사가 뭐 내용을 잘 알거나 뭐 이게 합병 이슈도 있고 이제 좋은 내용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자기가 판단해서 공매도 수량이 많은 회사들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제 유망 세트도 여쭤봐야 되는데, 올해를 굉장히 뜨거웠던 키워드들은 뭐 2차 전지, 그 다음에 뭐 AI, 뭐 로봇,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 2024년은 어떤 키워드가 또 사람들이 글러서 쏠릴까요? 유망 세트 어디일까, 2024년? 어디가 좀 후보군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어쨌든 주도주는 서서히 보이는 건 어쨌든 반도체 쪽도 괜찮아 보이긴 하고요. 반도체 지금 주도주의 느낌이 좀 나나요? 지금 어쨌든 시장 대비 올라가고 있으니까, 시장 대비. 그리고 로봇 주도를 지금 주도를 하고 있고, 로봇들이 주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로봇들이 지금 뭐 두산 로보티스가 성장이 되면서, 그다음에 또 정부가 더 길을 열어줬잖아요. 또 길거리에서도 돌아다닐 수 있게 만들어줬으니까. 뭐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길거리에서 배달 로봇들이 많이 돌아다니겠죠. 맞아, 배달 로봇 하니까 생각나는 게, 제가 이제 강연을 가면 늦게 끝나면 이제 그 숙소에 묵어야 될 때도 있잖아요. 요즘에 사실 그 식당 가면 그 배달 로봇들이 왔다 갔다 거리잖아요. 간단한 뭐 반찬이라든가 콜라 시키면 그런 것들을 와가지고 이제 도착했다 하는데, 갑자기 객실에 이제 수건을 요청했어요. 수건이 좀 필요해서. 갑자기 문을 쾅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 화가 나셨나? 왜 이렇게 세게 두드릴까? 수건을 그냥 갖다 주러 오셨을 때 했는데, 봤더니 앞에 배달 로봇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딱 하니까 뭐 버튼을 누르면 그 수건이 이제 열리면서 수건을 가져가게 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도 로봇이고 앞으로도 더 많이 이제 될 텐데. 실제 전쟁도 다 드론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사람이 아닌 로봇이 이제 직접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그다음에 뭐 구조하는 거, 119 구조하는 그런 것들도 뭐 로봇이 다 하지 않겠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 차트라는 거는 더 이렇게 한번 섹터가 오면, 아까 이제 이게 실적이 뭐 상관없이 한번 뚫고 어디까지 갈지 모르게 간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그게 이제 물론 이게 로봇도 사실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나 아직 뭐 어떻게 보면 얘도 시작도 안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고, 예를 들면 그런 두산 로보티스가 이제 최근에 계속 올라가고 있으면, 두산 로보티스 지금 최근에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도 처음에 상장하고 반토막 났다가 지금 그래서 다시 원위치 됐는데 사실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게 상장인데 또 우리가 옛날에 에코프로 BM을 예를 들어보면 에코프로 BM이 많이 오르고나서 그다음에 에코프로가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간 적이 있었죠. 그래서 뭐 지금 두산도 좀 어떻게 보면 좀 두산도 워낙 지주회사인데 2조밖에 안 하니까 보면은 바닥이잖아요, 완전.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뭐 내년에 또 지주사 관련돼서도 좀 저평가되는 지주회사가 많으니까 이런 것들도 막 나쁘지 않아 보이고 뭐 이런 로봇 관련주도 괜찮아 보이고 아까 얘기했던 OLED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네. 자동차도 생각보다 자동차가 이때까지 한 번도 비싸게 못 봤잖아요. 피크아웃 논란은 있긴 하나 피크아웃 논란이 있긴 하나 실적이 너무 실적이 이제 좋았다는 거지. 그걸 또 이번에 뭐 미국에 파업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실적이 더 잘 나왔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특히 현대차는 이제 하이브리드나 또 뭐 아이오닉 이런 게 잘 나가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거 다음에 또 괜찮게 보는 거는 조선주, 신조선가 그렇게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서 수주를 받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푸급한 가격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익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요 정도? 자동차 현대차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바닥 찍고 조금 돌아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해는 뜨고 이제 올라가는 건데 네, 요 회사 이제 많은 시장을 모르실 수 있어 설명드리면 이제 대표님 회사에서 이제 하는 프로그램에서 해가 뜨면 사야 되는 신호이고 이제 달이 뜨면 달이었나요? 비가 뜨면 이제 앞으로 비가 내릴 거니까 네. 좀 팔아야 되는 네. 약간 그런 신호잖아요. 네, 이거는 그 유한타 증권 가셔가지고 분리 홈페이지 가지고 유한타 증권 다운받아서 무료로 볼 수 있어요. 네네. 나중에 필요하시면 뭐 이렇게 매매할 때 나 이거 좀 도움 되겠다 하시면 네네. 무료로 보실 수 있으니까 네. 그 유한타 증권 분리 홈페이지에서 유한타 증권 받으시면 돼요. 네, 제가 뭐 분리 홈페이지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여기 지금 추세선에는 걸리고 있고요. 계속 하락 추세선상에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하락 추세선상에 있고 이게 추세선이라는 게 자꾸 걷다 보면 걸리는 지점이 딱 걸려요. 예를 들면 아까 에코프로도 보면 한번 분위기가 보여주고 갈게요. 그게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이럴 때 만약에 이제 한번 하락 추세선상에 들어갔다 싶으면 이렇게 추세선상에 걸릴 때는 조금씩 팔아주면 좋아요. 이런 것도 추세선을 계속 추세선에서 못 걷는 거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세선 걸려서 떨어지고. 예, 그래서 추세선을 항상 걷는 습관을 들여가면 매매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아까 전에 현대차고, 그 다음에 주봉상으로 보면 주봉상도 지금 추세선에 걸리고, 하려면 19만 원대가 일단 상당히 명물배기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차트상으로는 그렇고, 기아는 오히려 차트는 더 좋네요. 이것도 추세선상으로 보면, 네. 지금 이렇게 추세선, 이런 채널형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거의 고점 부분에 와서 이 자리를 또 뚫기는 쉽지 않은 자리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 혹시나 지금 굉장히 좀 싸 보이는 주식, 뭐 저평가된 섹터나 이런 것 좀 있을까요, 어디에? 지금 신규 상장주들이 많이 올랐다가 반토막 난 것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신규 상장주들 중에서 잘 고르시면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개별주들이 물론 많이 오른 것도 있는데, 네. 개별주들이 지금 보면 많이 특히 이제 중소형주 중에 저평가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대신 내가 좀 기업 분석을 좀 잘 해야 되겠죠. 중소형주는 이게 한번 이제 타면은 많이 올라가는데 2배, 3배 금방 올라가는데 이제 그런 것들 중에 잘 고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신규 상장주 얘기해 주셔서 요 주식이 오늘인가요? 어젠가 굉장히 많이 올랐던 거 기억하는데 에코프로 머티? 네, 네. 보통 이제 상장하고 나면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아까도 지금 두산 로보틱스를 보여드렸지만 지금 얘는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보통 하고 나면 이렇게 될 때는 대부분 다 기간이나 그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보통 반토막이 나요. 보통 이제 여기서 올라가고 다 바로 올라가는 기업도 뭐 간혹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상장 이후로 반토막이 난다고요. 아까 두산 로보틱스 한번 보면 상장 이후에 이렇게 반토막이 그렇죠. 나고 그러잖아요. 에코프로 머티 되게 분위기가 좋네요. 네, 이건 상당히 좋은 거죠. 일봉으로 3일 연속으로 가고 있네요. 네. 3일 연속으로 가고 있는데, 요거는 근데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좀 조심을 해야 돼. 그렇죠. 상한가까지 치고 있는 거니까. 조심을 해야 되고, 가진 사람들은 엄청 좋겠지만, 이렇게 상장인사들은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대부분 상장하고, 특히 대부분 다 왜냐면 수급이 한 번에 쏠려가지고, 수급이 아니라 그 기존에 가진 세력들은 특히 공모주를 받은, 특히 이제 기관들이 많이 받아갔잖아요, 옛날에. 기관들이 받아가면, 걔들은 일단 대부분 다가 그날 상장일이나 그 다음날이나 아니면 수요 예측을 계산해가지고, 자기들이 수요 예측을 보고 대부분 며칠 내로 다 팔아버려요. 그럼 다 팔아버리면 그때 이제 가진 사람들이 다 팔아버리니까 스마트한 사람 다 파는데 그때 공모가를 신청했던 못 사는 사람들이 이날 막 다 사버린다고. 이제 뭐 싸다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때 이제 떨어졌다고 싸다고 사는데 보통 개인들이 사는 게 거의 대부분은 최소 반토막이 날 때가 많아요. 근데 이게 내가 팁을 하나 드리면 근데 거의 반토막 자리에서 대부분 다 반등이 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6만 7천이 딱 반토막 나와서 거의 3만 2천에서 반등이 나옵니다. 네. 대부분 그 종목들 만약에 이제 신규 종목을 보면 반토막 나질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냥 사지 말고. 자, 지금 반토막 얘기하셔서 사실 이제 연말이 되면 이제 물린 주식 가지고 있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네. 원래 연말에 생각도 정리해야 되지만 내년 또 새로운 마음으로 주식 투자를 제대로 하려면 우리 계좌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연말에 물린 주식 어떤 것들은 좀 정리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도대체? 주변에 보면 안타까운 게 종목들을 막 이렇게 백화점처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기업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지금 손해난 기업들만 잔뜩 들고 있는 기업,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니,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선택해야 될 거는 나는 이 회사를 가져가야 되겠다. 그런 게 확신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회사 근데 확신이 없는 주식은 다 날려라. 다 날리고 내가 차라리 여러 개 있으면 그 중에 확실한 기업으로 몰아라. 특히 연말 연초에 특히 몰아가지고 그 주식을 최대한 내가 회사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뭐 확실히 있는 기업으로 모으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좀 그런 종목들이 특히 많으신 분들은 진짜 특히 종목을 많이 비중을 줄여라. 그 다음에 그 기업 중에서 내가 뭐 그 중에서 확실히 탐방을 가거나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잘하는 기업을 하나를 골라가지고 거기에다가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한 개가 아니라도 뭐 두세 개를 뭐 하든지 그리고 너무 분산되는 것보다는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뭐 자산이 크게 많지 않은 사람들은 한 뭐 진짜로 한 세네 개로 압축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집중 투자를 해야지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을 테니까요. 네. 한국 기업들 3분기 실적이 다 나왔잖아요, 거의. 네. 좀 어떻게 좀 전반적으로 보고 계시고 4분기 실적 어떻게 나올까요? 3분기 실적 뭐 잘 나온 기업들 뭐 반도체 쪽도 뭐 나름대로 잘 나왔고 뭐 미용, 식품 쪽도 잘 나온 것 같고 4분기 실적도 뭐 잘 나올 수 있는 게 뭐 자동차, 뭐 반도체, 그다음에 아까도 조선주, 그다음에 여행 관련주 이런 것들이 괜찮아 보여요. 식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이제 반도체, 뭐 식품, 그다음에 조선, 여행 이런 종목들을 좀 같이 가지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저는 전반적으로 한국 주식 많이 여쭤봤는데 혹시 미국 테크주들 대표적으로 뭐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시고 뭐 이런 것들을 뭐 크게 엄청 좋게 보시는 게 만약에 아니라면 뭐 다른 좋게 보는 미국 주식이 좀 있는지. 지금 미국 주식들이 지금 아까 실적 봤지만 그 나스닥이 고점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그 고점을 뚫은 회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엔비디아가 오늘 실적 발표가 나는 것 같은데 아 진짜요? 오늘 컨센서스는 170%가 전가된다 그러더라고. 전분 170% 전가된다니까 뭐 그러니까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무슨 그 대단한 회사가 170% 성장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뭐 컨센서스에 따라서 또 만약에 그보다 더 낮게 나오면 또 떨어질 수도 있고 뭐 더 높게 나오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 어쨌든 이게 실적 잘 나오는 기업들은 제가 봐서는 그래도 언제 사느냐가 중요하지. 미국 주식들은 빅테크 기업들은 1등 기업들은 싸지는 영역에 오면 사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뭐 애플, 구글, MS, 뭐 아마존, 뭐 엔비디아, 테슬라는 좀 애매하긴 한데 왜요? 애매하긴 한데 일단 애매한 건 좀 더 여쭤보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이제 뭐 테슬라는 사실 지금 중국에서 고전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것도 뭐 계속 판가도 좀 낮추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뭐 자동차 업체들의 나는 디자인과 뭐 이런 각축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뭐 이게 1등 기업이라고 보기는 저는 쉽지 않은 거죠. 다른 것들은 다 얘기한 것들 대부분 다 1등 기업들이니까 1등 기업 중에 사라.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국내에서도 뭐 되도록이면 1등 기업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이제 국내 인터넷 섹터 네이버, 카카오 이제 어떻게 보시나요? 네이버는 요즘 특히 뭐 AI 쪽으로 하면서 매출이 발생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이버 스토어를 활용해가지고 AI를 활용한 실제로 매출이 발생되면서 어쨌든 매출 성장률을 하나를 더 달았던 건데, 날개를 달은 거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여기도 보면 이제 저점 부분은 요 추세상에 거의 17, 8만 원 요때가 오면은 반등을 주고, 지금은 걸리는 자리에서 좀 조정을 주고 있는 모양으로 보여지고, 이게 뚫으려면 20만 원에 안착을 해야 좀 다시 또 반등 기미로 보여지고 일단 지금 현재는 이제 정별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과정 중에 보여집니다. 차트상으로 그렇고 어쨌든 그냥 네이버는 회사는 지금 뭐 상당히 뭐 자리는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네. 카카오는요? 카카오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나쁘지 않냐면 최근에 엄청 두들기 맞았잖아요. 회사부터 해가지고 뭐 수석부터 김범수 의장 뭐 구속 수사까지도 나오고 뭐 그랬는데 구속 수사는 아니고 뭐 조사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악재란 악재는 다 엄청나게 두들기 맞았잖아요. 저번에도 한번 언제쯤이었나? 이때쯤이었나 보다. 이때쯤 한번 나왔을 때 이제 바닥이다 했는 게 그때도 막 불나고 카카오 센터 불나고 악재가 나오면서 그때 불났을 때 뭐 두들기 맞니?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왔는데 그때도 안 밀리고 반등을 하더라고. 이 자리에서. 반등을 하더니 이때도 얼마였나? 4만 원대인데
얼마까지 올랐냐면 7만 원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악재가 나오는데도 안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반등 타이밍. 여기도 보면 온갖 악재가 나오는데 오히려 올라가잖아요. 그때 구속 날짜가 뭐 김범수까지 나오고 그 전에 뭐 임원들 주가 조정 나오고 이런데도 주가가 오히려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제 주로 근데 그때 보면 패도 떴지만 적산병도 나오고 이러면서 김범수 구속된데도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요. 구속 얘기 나오는데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바닥은 잡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바닥은 잡혔다고 보고 이제 물론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슈는 안 좋아요. 안 좋지만은 이제 차트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차트상으로는 하향수혜선도 돌파를 하고 그래서 이게 뭐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 중에 있다. 그래서 물론 이 외바닥이니까 한 번 더 바닥을 더 찍을 올 수는 있겠죠. 올 수는 있으나 어쨌든 뭐 이런 악재 속에서도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는 주가상은 이제 바닥이다 보여지면. 그래서 이건 만약에 떨어진다면 한번 외바닥 찍고 쌍바닥이 떨어진다면 이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좀 하나 정도 편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예. 아까 전에 이제 조선 섹터 좋게 본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좀 회사를 좀 보면 될까요? 하나오션이 이제 쌍바닥 찍고 자리를 잡고 가지는 모르고 이게 뭐 실적은 더 앞으로 더 좋아진다고 하고 얘들이 이제 또 방산까지도 지금 군함까지도 하고 있으니 이제는 뭐 특히 전쟁 이슈도 있고 이러니 요거는 좀 차트상도 상당히 좋아 보이고 쌍바닥 찍고 뚫은 모양으로 보여져서 상당히 좋아 보이고 그리고 뭐 원래 조선 하면은 그게 최고 알아주는 게 현대 미포조선 미포조선도 자리 잡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차트상 다 좋네요. 현대중공업도 볼까요? 뭐 이것도 다 해가 뜨고 역해된 서울대학 나오고 지금 뚫으려고 하고 있고 다 차트상으로 다 그래서 추세선도 다 돌파하고 다 모양들이 다 좋아지고 있네요. 조선 섹터는. 그래서 뭐 그렇다고 자리가 이제 시작 단계니까 오르지 않고 아주 뭐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조선 섹터는 내년에 실적이 계속 어떻게 보면 수주를 비싸게 받고 있으니까 이제 실적도 좋게 보시고 주가도 지금 조정을 좀 받은 네, 상태니까 차트도 좋고 예. 좀 괜찮아 보이고. 네. 자, 그러면 이제 요즘에 건설 섹터 너무 싸다, 괜찮게 보시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대형주 몇 개 좀 볼까요? 건설주는 최근에 최고 많이 오른 게 대형주도 말고 HD산업개발, 현대산업개발. 솔직히 이 회사 별로 안 좋아하는데 최근에 10조짜리 수주를 하면서 이게 여기도 보면은 참 이게 똑같아요. 온갖 악재들이 다 나왔어. 그때 건물 무너지고 두 번인가 무너졌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뭐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은 상당히 이익을 내는 데는 일각이 있는 기업이에요. 이 회사는 왜 그러냐면 뭐 이렇게 약간 건설업자들이 짜내서 왜 건물이 오르죽하면 두 번 무너졌겠어요. 하청업체 짜내고 이 현대산업개발이 좋은 이유가 워낙 하청업체들이나 뭐 내가 왜 잘하냐면 여기 회원권도 가지고 있었는데 회원권도 그냥 솔직히 회원들 부킹도 아직 가격 올려버리고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익을 잘 나요. 근데 사회적인 기업이 잘 안 되는데 사회적인 기업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 얘기하면 또 문제가 되려나. 하여튼 뭐 그런데 어쨌든 그러는데 주가는 지금 수주하면서 좀 좋아지고 있고, 현대 지금 자동차가 아니라 건설업들이 다 조금씩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지금 현대 금리 상황이나 이런 상황들은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근데 워낙 많이 떨어졌다 보니까 뭐 그 구간에서 반등을 주고 있는 거고, 여기도 아직 자리는 아직까지 못 들었고, DLNC도 아직 뭐 이렇게 추세성장에서 아직 위에 걸리는 자리고, 그렇다고 저희들은 바닥 대비 그래서 상승을 많이 했네요. 그래도 한 30% 다 올랐네, 바닥 대비. 쌍바닥 찍고 다 자리는 괜찮고. 지금 이런 자리가 좋네요. 이런 차트는 이제 뚫었잖아요. 이거는 여기까지는 쉽게 가요. 갭이 이렇게 있는 데는. 꿀팁으로 드리면. 그래서 요런 거는, 요까지 저항선, 여기까지도 갈 수 있는. 2만원에서, 막 작게는 잡으면 18,000원. 2만원까지는 길이 열려 있다고 해요. 길이 열려 있다고. GS 건설은 차트가 좋네요. 왜 그러냐면 이게 공백 기간에 매물이 없었기 때문에 팔 사람이 없는 거죠. 차트상으로는 괜찮아 보이네요. 아까 전에 리오프닝 섹터 뭐 좀 괜찮게 보시는 쪽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쪽이었죠? 실적이 좀 잘 나올 거라고 보신다 말하는 것 같은데. 일단 뭐 LCC 업체들은 LCC 업체들 다 특히 이제 대형 항공주들은 화물 위주로 한 데들은 오히려 안 좋았고, 이제 LCC 쪽 이제 사람 위주로 하는 데는 수익이 괜찮은 데가 많이 나왔더라고, 실적이. 그래서 LCC 쪽도 실적이 잘 나오고, 그다음에 유가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익 개선에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뭐 지금 보면 카지노 이런 것들도 사실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빠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적은 계속 뭐 오히려 턴어라운드부터 해가지고 올라가고 있는데 빠지고 있고, 그래서 좀 리오프닝 섹터가 이거 결국은 이제 수급이 자 꼬여서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실적은 잘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볼 만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은 좀 꾸준히 사모으면 뭐 돈은 될 것 같아요. 음식료 섹터는요? 음식료 섹터도 뭐 특히 뭐 라면 같은 거는 뭐 사상 최대 1조 배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라면 같은 거는 아직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뭐 괜찮은 것 같고, 음식 섹터도 뭐 계속 뭐 특히 해외에서 막 성장하고 있으니, 그러나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좀 그런 이제 오른 거에 대한 조정은 좀 항상 염두에 두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요즘 게임 섹터는요?
차트 한번 보면서 볼까요? 요즘 크래프톤이 되게 많이 반등했더라고요. 게임은 신작 싸움이니까 너무 많이 빠졌었죠, 사실은. 너무 많이 빠졌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는데 저항대 걸리고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걸리고 있어서 이제 한 20만 원 뭐 전후로는 이게 저항대라 그래서 좀 요거는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이제 결국은 이제 게임 섹터들도 이제 신작들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좀 한번 반등 영역으로 들어가나 게임 섹터도 한번 세게 갔던 종목들은 이제 갔던 종목들은 이렇게 한번 테마가 크게 왔던 종목들은 아무래도 이제 반등주나 실적에 따라서 좀 오를 수는 있으나 좀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갈 정도는 아니라고 봐야죠. 예. 그래서 일단은 실적과 신작 발표 여부에 따라서 국민의 차트 한번 볼까요? 요즘 금융 섹터 어떻게 보시는지도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오늘도 보면 그 얘기 나왔잖아요. 이익 환수한다는 거. 네. 이익 환수가 뭐 그 은행들 이익 환수한다는 지금 오늘자 기사인데 이건 말씀하신 건 좀 다른 거긴 하지만 은행 순이익 또 역대급 3분기까지 누적 38%. 정부와 정치권에서 이자 장사 비판을 받고 있는 국내 은행권이 올해 1, 3분기에 전년 동기보다 38.2%나 늘어난 순이익을 올렸다라고 하네요. 거기에 또 연관되는 게 초과 달성하는 이익에 대해서 환수를 해서 저소득층이나 뭐 이제 네. 대출로 피해보는 사람들한테 나눠주자는 이제 법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들을 자금을 빼들어 가지고 어쨌든 상생 뭐 하겠다는 건데 그럼 이제 은행이 이제 이익에 이제 맥시멈이 생기는 거죠. 이익에. 그래서 맥시멈이 생기니까 뭐 아무래도 그걸 안 주려면 다른 걸로 많이 빼겠지. 경비를 많이 뺄 수도 있다고 생각도 들더라고. 그 상여 급여 뭐 이런 것들도 뭐 뺄 수도 있고 뭐 다른 거 경비를 더 쓸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어쨌든 하여튼 은행주한테는 이제 금리도 이제 인하기가 다가오고 은행주한테는 이제 그리고 또 금리 이제 침체가 온다는 거는 또 뭔가 리스크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잖아요. 뭔가 리스크라는 거는 이제 결국 뭐 부동산 피해표가 터지든 뭐 정부가 막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잖아요. 피해표가 터지든 뭐가 안 좋은 게 이제 터질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그거 터지면 이제 은행이 제일 먼저 타격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은행은 저는 뭐 당장에 좋은 섹터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엔터 섹터는 어떻게 보세요? 요즘에 이제 한창 시끄러웠던 마약 사건도 약간 뭔가 잠잠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뉴스나 이런 것들도. 이 섹터도 어떻게 보면 한번 저는 이제 세게 해먹은 섹터라고 봐요. 엔터도 많이 올랐었죠. 그다음에 조정을 보니까 조정에 대한 뭐 반등 정도는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YG 엔터는 이제 뭐 블랙핑크 재계약 뭐 이런 것들도 이슈는 이제 있을 수 있으나 그 이슈가 있는 기업들은 반등을 이렇게 나올 수 있으나 이제 크게 올라가기는 저는 이제 한번 아무래도 크게 올라가려면 섹터 전체적으로 좀 다 같이 가면서 실적 잘 나오면 이제 올라가는 거니까. 네. 근데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이제 자꾸 과거에 한번 해먹었던 것들은 과거에 한번 크게 해먹었다고 했는데 크게 한번 올라온 종목들은 더 크게 갈 수 없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게임하고 똑같이 뭐 신작이나 새로운 이제 나올 때 테마로 좀 더 이렇게 뭐 좋은 컨텐츠들이 나올 때 반등 줄 때 좀 팔고 나오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화장품 섹터는요? 작년부터 얘기했던 건데 화장품 섹터는 솔직히 국내 1등 기업을 사라. 근데 국내 1등 기업이 세계 1등하는 기업들이 많다. 네. 그 당시에 이제 예를 들면 코스맥스였을 거예요. 근데 이름을 내가 안 했는데 볼까요? 한번 볼까요? 그래서 화장품 섹터는 그때도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 뭐 작년부터 얘기했으니까 뭐 엄청 빠졌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4만 원, 5만 원대 이때부터 내가 계속 이제 코스맥스 계속 얘기를 했는데 지금 15만 원까지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국내에서는 1등이지만 이게 전 세계 1등 기업들을 상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기를 했던 거고 저희 뭐 우리 블리츠 사이트 무료 홍보를 한번 한다면은 여기 무료로 볼 수 있는 리포트 플랫폼인데요. 뭐 개별주들부터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짜로 다 올려드리니까 이게 와서 개별 종목들이 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시장에서 안 나오는 리포트들이 많으니까 와서 그냥 무료로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코스맥스를 우리가 리포트를 올려드릴 때 이게 언제 올려드렸나 하면 22년도 6월 때부터 11월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계속 중간 보고서까지 올려드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22년도 6월 달 같으면 한번 차트를 보면 6월 달 같으면 6만 원대네요. 네. 6만 원대인데 우리가 10월 달에도 한번 또 올려드렸잖아요. 10월 달에 한번 들 수 있지 4만 원대도 한번 올려드렸는데. 그 리포트가 뭐 어떤 거였는데? 한번 볼까요? 자, 고래 싸움에 새우 등터지. 일단은 뭐 이렇게 숫자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신호등으로 알려드려요. 네. 신호등 알려드리고 저평가 영역이고 매출액이 이제 우상향이 되는 거고 리오프닝 시장 확대가 될 것이다. 이제 해서 올라갈 거라고 해놓은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주담하고 통화를 해서 또 통화를 한 내용도 다 올려드리고 있어요. 통화 내용을 보고 이제 해서 회사가 앞으로 성장할 거를 생각을 해서 올려드리고 한번 이렇게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되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철강 광물 섹터는요? 뭐 광물은 이제 전부 뭐 탈중국화 얘기도 있고 광물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앞으로 광물은 계속 희소 가치가 많잖아요. 지금도 뭐 리튬도 참 많이 올랐다 그랬지만 뭐 광산을 소유한 업체라든지 뭐 광산을 이렇게 해서 개발할 수 있는 업체들
소외한 기업들이면까지 눈여겨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광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광물이 없잖아요. 근데 해외에서 광물을 보유하거나 국내에도 보면 뭐 예를 들면 뭐 텅스텐 이런 것들도 가진 업체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런 업체들도 텅스텐, 뭐 구리, 뭐 이런 등등 뭐 그런 업체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광산을 소유하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을 소유하면 투자를 하면 잘 알아보시고 그런 회사들 중에 또 기회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광산은 언제나 우리가 필요한 모든 물건이 생산할 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의료기기 섹터는요? 의료기기도 사실 너무 많이 올랐죠. 사실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거는 같아요. 이제 시작이 그거 같긴 해요. 왜냐면 이제 전부 다 피부 미용이든 뭐 이런 데 관심이 많이 있고 의료기기도 특히 뭐 다른 뭐 로봇 의료기기도 있고 뭐 등등이 있는데 이쪽은 앞으로 계속 수요는 증가할 것 같아요. 대신에 주가가 이제 너무 많이 오른 것들은 좀 줄였다 늘렸다 하면서 아까 차트나 추세선이나 이런 것들을 다 대응해가면서 매매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국 수출 데이터 요즘 이제 좀 바닥 찍고 좀 올라오고 있지 않나요? 수출 데이터는 좀 좋다고 하더라고요. 환율도 사실 상당히 좋고 원화는 환율로 따져보면은 이제 일본이 좀 더 유리한 면이 있죠. 근데 지금 현재 수출은 뭐 나쁘지 않은 걸로 알고 근데 있어요. 한국 수출 데이터가 원래 좋아지면 한국 수출 지수랑 주식 시장이랑 좀 상관관계가 좀 되게 높지 않나요? 한국 아무래도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니까.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 여러 가지 환율 뭐 그다음에 이제 뭐 거시적인 금리 상황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그리고 수급이죠. 제일 중요한 건 수급인데 최근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들어왔지만 수급이 최근에는 많이 고였었죠. 그래서 고였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좋아지고 또 아까 총선이나 정치적인 이슈 그다음에 금리 인하 나중에 이제 이슈가 생기고 나면 또 많이 좋아지겠죠. 지금은 이제 일단 내년 뭐 초까지만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이 보셨을 때 이제 글로벌에서 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이슈 같은 것도 있을까요? 뭐 사실 끊임없이 세계에서는 뭔가 계속해서 뉴스와 이슈 뭐 전쟁들이 터지고 있으니까요. 제일 뭐 어떻게 보면 무서운 게 전쟁인 것 같아요. 근데 나도 뭐 주변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제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거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또 물론 우리나라가 또 특히 수혜를 많이 본 것 같아요. 특히 방산 쪽에는 수혜를 많이 본 것 같고 수혜를 많이 본 것 같고 나중에 또 이게 복구가 하려면 또 우리나라 검찰업체도 참여해서 복구할 수 있는 뭐 그런 또 기반은 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세계적인 이슈 중에 하나가 뭐 미국 바이든하고 트럼프 또 대통령 그게 가장 또 이슈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년 얘들은 이제 오히려 10월 그때쯤부터 이제 뭘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바이든도 어쨌든 재선을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또 트럼프는 트럼프대로는 이제 원래 시장 친화적인 사람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시장에서 많이 얘기를 할 거고 거기에 관련 종목들이 될 수도 있지만 뭐 우리 세계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또 트럼프가 됐을 때는 또 불리한 면이 우리나라는 또 불리한 면이 있어요. 또 IRA 법이라든지 없앤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IRA 법 물론 뭐 지금도 시작도 안 했는데 IRA 법 없애버리면 지금 우리나라 뭐 수출 기업들은 오히려 타격이 크잖아요. 자동차랑 뭐 2차전지 섹터들이 더 피해를 볼 수가 있으니 그런 게 이제 또 이제 내년 총선을 대비한 더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내년은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 대선 준비하는 거 그게 가장 또 이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오늘 오랜만에 대표님 모시고 이제 주식시장 전망과 투자 방법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정리하는 질문으로 오늘 3가지 질문만 드려볼까 합니다. 2024년에 그럼 돈은 좀 어디로 이동하고 내년에는 V 시그널 뭐가 있을까요? 돈은 지금 최근에 그래도 제일 많이 이동하는 게 어딘 것 같아요? 요즘엔 주식시장에서는 반도체 쪽으로 가나요? 아니 이제 큰 걸 말고 비트코인 쪽으로는 코인 쪽. 코인 많이 올랐죠. 그 비트코인은 계속 가는 것 같아요. 이제 어차피 지금 시장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뭐 금리도 그렇고 전쟁도 있고 뭐 어려워지니까 코인 가격이 비트코인으로 어쨌든 자금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아. 뭐 세금 회피용도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5천만 원이네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일단은 돈이 부의 이동은 지금 비트코인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코인 투자하시나요? 아니 뭐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진짜 저는 안 했는데 왜냐하면 그게 어쨌든 이게 시세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뭐 어디로 쓸지 모르니까 지금 뭐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비트코인 자체는 내가 어디를 가도 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그래서 그런지 일단 그 안전자산이나 아니면 자금 회피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용도로 그쪽으로 돈을 좀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면 세금 탈피부터 해가지고 뭐 등등 뭐 인기가 하여튼 그쪽으로 쏠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돈이 지금 부의동은 내가 얘기하니까 부의동은 그쪽으로 일단은 가고 있는 것 같고 옛날에는 안전자산이 금이 올라갔어야 되는데 금이 안 올라가고 비트코인으로 가고 있나 생각을 들고요.
2024년에는 아마 금리가 이제 인하가 된다는 가정하에 일단은 채권에 대한 뭐 이슈는 이제 수요는 더 많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이제 이쪽으로 금리 인하가 된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인버스나 이런 쪽에 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진짜로 또 공격적인 사람이라면 뭐 빅스 이런 지수도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내년에는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시장이라고 보여져요. 일단은 금리 인상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인지, 이제 인하로 갈지, 인하가 된다면 침체가 와서 하니까, 이제 이런 요동치는 상세 중에서 내가 어느 쪽으로 줄을 서가지고 있으면 그 리스크 회피하고 할 수도 있고, 이런, 아까 지금 내가 얘기한 것 중에 자기 성향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이제 좀 리스크 회피를 좀 해지 수단을 만들어 놓는 게 또 좋지 않나 생각은 들어요. 네. 저 오늘 여러 좋은 섹터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한 종잣돈 5천만 있다면 어디 어떻게 좀 투자하면 좋을까요? 요즘은 진짜 투자하시는 분들, 워낙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적정하게, 나눠서, 제가 아까 뭐 현금 비중은, 지금 만약에 현금만 있다면은 뭐 50%는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 50%는 가져가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진짜로 내가 아까 뭐 얘기했는 것 중에서도 기업 실적이 좋아지거나, 뭐 실적이 좋아지고, 따라 안전하고, 뭐 그런 기업들 좀 자기가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기가 만약에 뭐 좋다는 섹터가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또 자료도 찾아보고, 다른 사람들 뭐 리포트들 보고, 리포트들 없으면, 만약에 작은 회사들 없으면 이제 우리 리포트 보시면 되고, 거기에서 이제 조금씩 주식을 또 한 번에 사시면 안 돼. 대부분 다가 뭐 샀다 그러면 한 번에 와르르 사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차트에 대비해가지고 어느 정도 투입을 했다가 떨어지면 더 사고, 또 올라오면 좀 비중 줄이고, 이런 전략을 좀 펼쳐야 돼요. 한 종목을 계속 그렇게 해서 모아가는 전략을 가셔야 되지. 대부분 사람들은 주로 대부분 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최고 막 고점에서 사고, 또 하락할 때는 안 사고, 대부분 다가 올라가고 남들이 열광할 때 대부분 사더라고요. 그런 주식을 정해놨다가 오히려 주가가 많이 빠질 때, 남들이 버릴 때, 그럴 때 사야 다 돈 벌어요. 아까 주식도 다 대부분 보면 다 바닥에서 남들이 버릴 때, 예를 들면 아까 뭐 카카오도 그렇고 모두 종목, 코스맥스도 그렇고 모두 종목들이 남들이 다 버릴 때 샀어야 100% 이상씩 먹을 수 있는데, 대부분 다가 너무 안전하게 살려다 보니까, 안전하게 살려다 보면은 내가 늦게 사고 비싸게 사니까 이익을 못 취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사는 걸 제일 중요한데, 철저하게 싸게 사라. 안전 마진이 있을 때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좋게 말씀하신 섹터들은 뭐 반도체 OLED나 뭐 로봇, 조선, 네. 자동차 이런 쪽이었던 것 같네요. 네. 자, 이제 가시기 전에 올해 12월이랑 2024년 주식 투자 포인트랑 눈여겨봐야 될 변수랑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전략을 시장에 좀 대응해야 하는지 마지막 말씀 주신다면. 올해 정치적인 이슈, 뭐 이게 뭐 내년 대선 이슈가 있으니까, 대선에 또 관련되는 뭐 요즘 또 종목이 뭐 한동훈 관련주도 많이 이렇게 떠서 오르더라고요. 뭐 총선에 관련된 뭐 관련돼서 또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 또 거기에 뭐 공약이나 뭐 여러 가지 따라서 정책적인 거, 그래서 종목도 찾아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금리 인하 이슈가 언제 발생이 될지 거기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내가 어떤 자산으로 회피를 해야 되는지, 어떤 자산을 선호를 해야 되는지, 내가 얘기한 것도 있지만 본인들이 또 선택을 하셔가지고 시사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내년은 사실 뭐 신의 영역이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제 저는 20여 년을 오랫동안 투자해 오다 보니까 주식을 사실은 뭐 비워본 적은 없어요. 좋은 종목이 있다면 그냥 조금씩, 아까 얘기했다시피 조금씩 사모아가는 전략, 그런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자기 개발하면서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자기 건강관리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투자에 임하다 보면 또 좋은 기회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과는 이제 2023년에 이제 인터뷰 콘텐츠에 만나 뵙는 거에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겠네요. 네. 또 이제 대표님과는 내년 초에 뭐 또 한번 뭐 기회가 되면, 내년에 다음번에 이종윤 세무사님과 함께 친분이 있으니까 그때 그렇죠. 콜라보 방송을 뭐 그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슈평의 배진환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